통일교로부터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배우자 이모 씨가 통일교 세계본부 재정국장을 지낸 2년 동안 21억 원을 편취했다는 내용이 고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일교의 고소 사실은 앞서 알려졌지만 이 씨가 썼다는 지출 및 청구 내역 등 구체적 의혹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뉴스토마토가 입수한 통일교의 고소장을 보면 이 씨는 지난 2021년 5월 13일부터 2023년 4월 3일까지 총 861회에 걸쳐 21억 7,400여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고소당했습니다. 먼저 통일교 쪽은 이 씨가 사적 목적으로 개인 카드를 쓴 뒤 이를 공적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꾸며 824회에 걸쳐 13억 460여만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소장에 첨부된 사적 목적 지출에 대한 보전 청구 목록을 보면 공적 업무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명품 구매 내역이 수십 차례 등장합니다. 오메가 남성시계 1,071만 원, 까르띠에 4,100만 원, 반클리프 보석 2,110만 원, 루이비통 여성 도트백 1,396만 원 등을 백화점 명품관에서 구매한 뒤 이를 청구한 것입니다. 특히 2023년 1월 25일 하루에만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에서 식사와 명품 선물 등의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총 1,630만 원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수영용품, 어린이 대공원, 아쿠아리움 등 가족과 연관된 지출로 보이는 내역도 다수 확인됩니다. 무엇보다 김건희 씨에게 선물로 전달된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역시 이 같은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받았다는 것이 고소인 쪽 주장입니다. 이외에도 통일교 쪽은 영수증을 이중으로 청구해 2번 대금을 지급받거나 법인카드 사용 후 이를 개인카드 사용으로 속여 대금을 지급받고 통일교 하사금 등을 허위 회계 처리해 6억 3천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소장은 특히 이 씨의 자금 편취 횡령 혐의와 관련해 남편인 윤 전 본부장의 지위를 이용하는 등 공범 혐의에도 무게를 뒀습니다. 고소장은 윤 전 본부장이 세계본부의 사무를 총괄하는 세계본부장이자 피고 소인의 남편일 뿐만 아니라 착복한 자금을 함께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소인의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김 씨에게 전달한 명품 선물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현재 통일교 쪽의 이 씨에 대한 고소 사건은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경기 북부경찰청으로 이송돼 본격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배덕훈입니다. 어제에 이어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 이어나가겠습니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겠는데요. 먼저 관련해서 취재를 하고 있는 배덕훈 기자로부터 내용을 듣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 설명은 우리 전홍규 변호사님 통해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시청자분들 위해서 어제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주시죠. 예, 그 통일교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 키맨으로 알려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의 수건 사업이었던 캄보디아 메콩 피스파크 프로젝트와는 별도로 한국의 대장동 사업을 모티브로 한 현지 부동산 개발을 추진하고 현지에서 카지노 운영권을 확보하려 했던 정황을 저희가 단독 포착해 전날 전해드렸는데요. 네네. 그동안 캄보디아 개발 사업 청탁이 오로지 교단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윤 전 본부장의 입장하고 배치되는 것으로 개인의 사익 실현 목적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특히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논의하는 등 정치권에 대한 청탁 정황도 다시 부각됐는데요. 특히 저희가 입수한 윤 전 본부장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의 통화 녹취록을 통해 윤핵관으로 잘 알려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의 만남 정황도 새롭게 전해드렸습니다. 자, 변호사님. 어제 보도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저도 뭐 믿을 수 없는 내용이지만 캄보디아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제 공적 원조 사업 이것을 매개로 해서 이제 윤영호가 관련해서 자신의 사적 이익을 도모했다 이런 것이고 캄보디아에는 통일교가 좀 깊숙하게 개입이 돼 있어요. 수건 사업이 있고 아까 그 우리 배덕훈 기자가 얘기했던 수건 사업 또한 있고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원조 윤핵관 중 한 명이었죠. 윤한홍 의원이 등장하고 이 뒷배는 누가 봐도 윤석열 씨 부부 특히 김건희 씨로밖에 볼 수가 없는 내용이어서 좀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도? 일단은 이 윤영호라는 사람이 어쨌든 통일교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고 3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비서실장 다음 한학자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근데 비서실장은 또 한학자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외부적인 역할은 오히려 윤영호가 좀 더 많이 했을 것이고 네네 그런 대외적 과정 역할은 그랬죠. 속에서 많은 뭐 정치권 로비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해왔던 그런 자신의 인맥 그동안의 과정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통일교가 해왔던 불법적인 뭐 로비라든가를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같이 좀 섞어서 집어넣지 않았느냐.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이 개인의 한 사람의 비리나 뭐 문제로 꼭 바라봐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통일교가 다른 캄보디아에서 하고 있는 어떠한 불법적인 로비 속에서 자기가 이 부분은 나도 한번 몰래 해보겠다 또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통일교의 다른 세력들 그 내부에도 다양한 계파가 있을 것이니까 그런 부분과 엮어서 자기가 한번 큰 판을 짜보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도 한번 생각이 듭니다. 네, 통일교가 캄보디아에서 주력으로 했던 수군 사업은 메콩 피스파크 사업이었죠. 네, 맞습니다. 프로젝트였고. 자, 오늘 새롭게 전해주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윤영호의 아내가 이 세계본부 그 자기 남편이 본부장으로 있는 세계본부의 재정국장을 담당을 했다는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수십억 규모의 횡령을 냈다. 자, 그렇다면 이 횡령의 근거는 무엇이며 횡령 금액에 그 지출된 내역들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앞서 지난해 8월 통일교가 재정국장인 이 씨에게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요. 저희가 고소장을 입수해 살펴보니까 수상한 지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 고소장의 그 큰 얼개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사적 목적으로 지출을 한 뒤 공적 목적인 것으로 꾸며가지고 자금을 그 비용을 보전 청구받았다는 게 큰 골자고요. 네네. 그다음에 허위로 업무상 회계 처리를 해서 그 자금을 착복했다라는 주장인데요. 앞서 이런 내용들은 좀 그 통일교 측이 고소한 내용은 알려졌지만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 고소장을 입수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고소장에 보면은 큰 얼개 중에 하나가 사적 목적 개인 카드 사용에 대한 보전 청구, 즉 사기 혐의인데요. 2021년 5월 13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이 씨가 즉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부인인 이 씨가 사적 목적으로 개인 카드를 쓴 뒤 이를 공적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꾸며서 824회에 걸쳐 총 13억 460여만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고소장에 첨부된 사적 목적 지출에 대한 보전 청구 목록을 보면은 실제 공적 업무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명품 구매 내역이 수십 차례 등장합니다. 오메가 남성시계 1,071만 원 상당의 오메가 남성시계, 4,100만 원 상당의 까르티에, 그다음에 2,11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보석, 그다음에 루이비통 여성 노트백 1,396만 원 등 서울 시내 주요 백화점 명품관에서 사적 목적으로 구매한 뒤 이를 통일교를 위해 사용한 것처럼 꾸며 비용을 보전받았다는 겁니다. 특히 이 보전 청구 목록에는 이것은 아직 확인된 사실은 아님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네. 통일교 측의 주장입니다. 네, 특히 이 보전 청구 목록에는 김건희 씨에게 전달된 네네, 이 부분이 눈에 띄던데. 네,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여성 가방 등의 내역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고소장에는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김건희 씨에게 전달된 고가의 명품 선물을 구매한 뒤 그 비용을 마치 통일교를 위해 사용한 것처럼 꾸며 보전 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고소장에는 적시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윤영호가 자신의 개인적인 친분관계 확대 또는 네트워크 인맥을 다지고 그것을 정치권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자기가 오히려 이것을 선물을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교단의 지시에 따라서 선물을 했다는 건가요? 그게 지금 확인이 되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네네, 양측의 때문에 제가 좀 주의해야 될 대목이 혹시나 윤영호가 너무 부각되면서 통일교 또는 한학자 씨가 이것을 통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저는 솔직히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 이 사건을 보고 그걸 굉장히 의심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 네네. 그 한학자라는 사람은 처음에 이런 문제들이 터졌을 때 바로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어떤 일이 있었죠? 그냥 바로 민정수석을 했다가 나오신 분을 갖다가도 하고 대형 로펌들을 다 선임해서 어떻게든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런 것에 논점을 흐리고 모든 것이 윤영호가 한 거다. 윤영호의 개인적으로 이 돈을 다 착복한 거고 자기가 이걸 가지고 뇌물을 줬다고 하는데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대형 단체라든지 종교시에서 돈을 뺐었을 때는 그게 누가 어디서 썼는지 아주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거든요. 그 목적이라는 것도 맨 처음에는 통일교를 위해 썼을 수 있죠. 얼마든지. 근데 이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방식에서 사기가 될 수 있고 횡령이 될 수 있는 방식을 썼는데 이게 과연
그 사실관계를 언제 어떻게 특정할 수 있는지는 수사 과정에서 좀 더 정확히 돼야 되지만 이 수사가 적절하게 될지 또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수사는 제대로 했다 하더라도 과연 사법부가 이걸 제대로 판단해 줄지의 문제가 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너무 섣불리 뭐 예단할 수는 없고 이게 너무 윤용호 개인한테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만약에 방식이 돈을 이제 자기가 뭐 개인 카드를 쓰고 그 다음에 영수증을 청구해서 현금을 받았다. 그러면 과연 이 자체로서 뭐 사기나 횡령이 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통일교 입장에서는 내가 직접 사서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번 돌려서 하는 것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시켰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예단하기보다는 조금 더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 배 기자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어쨌든 양측의 입장이 윤영호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교단의 지시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통일교 측에는 고소장에도 적시된 것처럼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고 있는데요. 양측의 입장이 첨예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고소장에서 보인 내용들 중에 조금 그래도 마냥 이런 사치성 물품들이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정황도 좀 발견되기는 했습니다. 네네네. 자신 자녀들을 위한 네, 것들이죠. 네. 이 씨가 가족 및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보이는 내역도 확인이 됐기 때문인데요. 네네네. 특히 2023년 1월 25일 하루에만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에서 식사와 명품 선물 등의 명목으로 15회에 걸쳐서 1,600여만 원을 사용하는가 하면 뭐 수영용품이라든가 뭐 어린이 대공원, 아쿠아리움을 갔다 온 지출 내역도 수십 차례 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 개인적인 용도로 사적 목적으로 썼을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김건희 씨에 대한 그 그래프 목걸이 이거 외에도 지금 권성동 의원에게 지급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도 여기 내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고소장에는 이 씨가 재무국장으로서의 지위와 비용 집행 절차를 이용해서 허위 회계 처리를 해서 약 2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착복했다고 적시가 돼 있는데요. 이 중 1억 원을 2022년 1월경 은행 직원의 메시지를 근거로 이를 정치권 로비 자금, 즉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에게로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통일교 특검을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치권에 대한 로비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주장이 각각 다르기는 하지만 그렇죠, 변호사님. 이제 교단은 한학자를 아무래도 비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윤영호 개인 일탈로 좀 몰아가는 듯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배 기자가 지적했듯이 이제 자신을 위해서 썼던, 자녀들을 위해서 썼던 그러한 유용 내역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혼재할 수도 근데 있습니다만. 이게 요 관련돼서만이 아니라 네네. 이런 대형 비리 사건에서는 무조건 개인 유용성이 좀 섞여 있습니다. 일종의 배달 사고 이런 예, 거죠. 배달 사고는 항상 나고 특히 이렇게 큰 자금을 가지고 특히 로비를 하는 쪽에서는 대관팀에서는 생각보다 배달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본인이 일부 약간 그 과정에서의 작은 금액은 좀 이렇게 써도 그 지위가 높은 사람은 좀 암묵적으로 넘어가던 그런 행위들이 아주 자주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는 일부 개인적인 무슨 뭐 아동복을 사고 뭐 이런 데 일부 네네네. 썼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큰 틀에서 다 모두가 개인을 위해 쓴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수사 과정에서 일부러 그쪽으로 방향을 틀 여지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더 부각하고, 왜냐하면 이 재판 과정에서는 명확하게 증거가 나와야 되고 진술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명확하게 개인이 썼다고 확인되는 부분이 일부 나왔으니까 이거는 부정하기 어려워서 이런 쪽으로 변호인은 계속 포커스를 맞추고 이런 식으로 가겠지만, 제가 제일 우려되는 건 사법부입니다. 사법부는 안에서도 통일교 신도들이 있을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 요즘에 일어나는 사법부의 모습을 봤을 때는 아주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수사 과정에 국민들과 언론이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원구 변호사 배덕훈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